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반도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 하필이면 추석을 앞두고 밀려오는 태풍이라서 큰 피해가 염려되는데요. 사라, 루사, 매미 이런 역대급 태풍들 대개 이때쯤 발생했지요. 지난번 수도권 물난리 때 한심한 대응을 보였던 정부가 이번 재난은 제대로 대처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시사 1번지 문을 함께 열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열심님 이런 글 주셨네요. 자연재해가 오면 꼭 어렵고 힘든 분들만 피해가 더 큽니다. 제발 무사히 흰남노가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은 가난부터 덮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재난이 오면 힘드신 분들 피해가 더 크지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정말 지난번 물난리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번 또 너무 크다고 그래요. 예, 저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서 전남 나중가요 보는데 태풍 오기 전에 좀 그 배 하나라도 더 따놓자라는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비 올 때도 배 하나 더 따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지금 하나라도 더 팔아보자. 그런 농민들의 마음이 정말 저 아프게 다가왔는데 우리 사자성어에 화불단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꼭 연이 오거나 이렇게 또 이번 태풍이 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화불단행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우리 자연까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야 되나 참 속상합니다, 진짜. 기상청에서 그랬던가요? 신성범 의원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던데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당부한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런 것들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그 위성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여러 개를 구글해가면서 보니까 크긴 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취약계층, 힘든 분들이 다 여건, 삶의 토대, 여건, 사는 위치 이런 게 다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조심을 또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정연한 교수, 오늘 아침에 기자들 이렇게 질문 답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흰남노 관련된 질문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자가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하더라고요. 오늘은 퇴근 안 할 겁니까? 지난번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물난리 때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거의 무정부 상태를 떠올릴 정도였거든요. 정말 그런 교훈을 제대로 이렇게 인식했다면 이번 태풍 피해 대책 관련해서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 다 나서서 이 태풍 재난에 대해서 정말 물샐 틈 없는 대비를 통해서 최소화하고 이것을 영향을 줄이는 것이 아마 최고의 어떤 지금 국정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샐 틈 없는 대비가 아니라 물이 잘 새는 대비를 태풍 왔을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박원석 의원, 네.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는데 그래야죠, 이럴 때는. 그렇죠. 현장 판단을 일단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정 상황실이 거의 작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그 강남에 물난리가 난 시간이 8시 한 10분 요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은 댁에 계셨고 행안부 장관은 저기 대구 행사에 가 있었고 비서실장도 대통령실을 비우고 총체적인 난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전면 개편에 들어갔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P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택에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 구독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국민이 구독할 때까지 시사 1번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님, 우리 찐 애청자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 주변의 밭가리만 열심히 일단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알아서 판단해.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시사 1번지기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 같이 힘내서 100만의 그날까지 화이팅! 이런 격려를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댓글 3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께 선물 드리지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비대위를 꾸렸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목요일 금요일쯤 발표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신성범 의원.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예. 절차가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가 현재 존속 중입니다. 주호영과 8명의 비대위원이 구성됐죠. 오늘 뭐가 이러냐. 10시에 그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뭘 하느냐. 당헌 개정안을 땅땅땅 바뀌었습니다라고 합니다. 2시에는 상임전국위가 열립니다. 이 당헌에 따라서 이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8일 날 다시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권성동 권한대행이 발표하고 그 자리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럼 누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8명의 또 비대위원을 임명하면서 구성되겠죠. 그러면 앞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내 분위기를 살피건대는 그나마 주호영밖에 없다. 이렇게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2의 비대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대표 얼굴이 비대위원장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바뀐 거지? 또 주호영 비대위야? 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대안이 있을까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 대안이 별로 안 보이던데. 열심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돌돌 권에서 돌돌 주냐? 돌고 돌아 권성동에서 돌고 돌아 주호영이냐? 주호영이냐? 아, 이건가요? 날카로우신데. 근데 정기남 교수, 네. 이제 돌고 돌아 주호영 다시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냐라고 하는데 비대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또 비대위를 만들었으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지적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대위원장을 다시 주호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법적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그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메웠다고 해서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냐. 법원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와 별개로 실체적 하자가 또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게 이제 비대위가 설사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재판이라는 게요. 좀 약간은 그 어떤 그 정통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다시 한번 14일 날 그 재판부의 신문 기일이 지금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주호영 비대위를 법원에서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적시를 했는데 다시 주호영 비대위를 올리면 이게 법원에서 괘씸죄라는 것도 있어요. 법리적 하자 문제도 있지만 이건 완전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것이고 불복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문 결정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더욱이나 법원 결정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그럼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해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 고치는 수준으로 해서 다시 주호영 비대위로 가겠다? 이것은 역시 민심과도 멀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은 고민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번 법원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때 비상 상황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비상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비상 상황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이런 당헌 당규를 새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정기남 교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와 직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직이 그 상실이 된다는 걸 명확히 규정을 뒀고 또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은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도 뒀고, 그다음에 대표위원회 이제 대표의 권위와 최고의 기능 상실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법원이 지적한 것을 다 수용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4일 날 다시 심리를 벌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설령 법원의 판단을 삐껴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는 행위를 했느냐, 이 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김태호 위원장을 그래도 좀 얼굴을 바꿔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태호만을 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김태호 위원장이 지난번 중진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이 비대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을 또 두면 되겠냐면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주호영 비대위가 돌아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 법적인 건 치유가 됐다고 14일 날 결과에 따라서 친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당이 민심에 부합하고 중도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행보와 그런 어떤 담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보여주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사실 박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추석 밥상이 지난 일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국민의힘이 무슨 비이성적인 집단 사고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설사 법원의 판단을 비켜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저게 뭐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대로, 그다음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흐름상 물러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아니 의원이 115명인데 어떻게 마땅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처음 비대위를 오는 과정에서 윤핵관들이 주도한 일종의 집단 사고가 당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윤핵관에 이어서 등장한 마치 홍위병 같은 이런 초재선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집단 사고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 법적인 논란을 과연 비켜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왜 지난번에 그 법원의 판단을 보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더불어서 하위 기구인 전국위가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를 박탈하는, 당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판단도 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건데, 아무리 이게 당원을 고쳤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또 추방하는 그런 결정이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동일한 재판부가 과연 이 정당성을 인정해 줄까? 게다가 그 대안으로 등장한 인물이 지난번과 똑같은 인물이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나를 놀리나? 이런 식의 저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이런 사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냈죠. 예, 2개 냈는데 청구 취지를 변경할 겁니다. 비대위가 들어서면 기존에 냈던 거는 어쨌든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위원회를 못 열게 해달라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효력을 무효화시켜달라. 이 가처분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청구 취지를 바꾸면은 그 가처분이 심리 대상에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는 여전히 상당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지금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구에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제 발언 가운데 일부를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대구 시민이 지금 어디서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투어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lin치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 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요. 신성범 의원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김광석 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기도 한데 양도구육에 이어서 이번에 또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 법적 논리는 거 떠나서 나는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금지곡.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되는 소리를 계속 하겠다. 왜? 아니 대통령도 당 대표의 행동에 불만이 있어서 내부 총질이라고 지적했는데 나도 똑같이 하겠다. 금지곡 부르겠다는 거. 그 대목 하나 하고 제 눈에 띈 것은 두 번째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당설. 이준석 신당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했더라고요. 나는 안 나간다. 오히려 이런 무리수 두는 사람들이 더 이상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창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탈당 안 한다.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본인이 볼 때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무리수 두다 안 되면 나 놔두고 뛰쳐나갈 거다. 이 대목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TK에서 결국은 이런 취지잖아요. TK에서 죽비를 들어달라, 혼내달라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칠곡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칠곡에 앉아서 뭐 책도 쓰지만 저런 거 생각하면서 딱 정면 TK에서 정면 승부를 보겠다. 여기다 뭘 불을 지르는 거예요. TK 정서에다가 이렇게 지록이마하고 말 한마디 지록이마에 응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혼내주세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TK 싸움을 붙자 이거죠. 메시지 전문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뒤로 모든 방송 활동 중단하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뒤로 이게 처음 가진 기자회견인데 네. 어제 기자회견 어떤 시각에서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게 임팩트를 가지려면 TPO를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TPO가 뭐냐면 이제 시간, 장소,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마케팅에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가장 힘을 갖고 언어가 힘을 가지려면은 요 장소서 딱 맞아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전율이 올 정도로 사실은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탁월한 타이밍과 이런 지점을 선택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일요일이라는 시간 전국일을 앞둔 타이밍을 딱 잡았고요. 그다음에 장소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입니다. 거기에 저항 정신의 음유시인 김광석을 소환했어요. 절묘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때 추석 직전입니다. 밥상에 내 이슈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일날 심리 보자는 얘기죠. 이 세 가지를 딱 결합시켜서 어저께 그 장문의 기자회견이지만 정말 그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 엇갈립니다만은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진 않습니다만 그 어떤 뭐 그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 타이밍과 기법을 놓고 본다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어떻게 답할 것이냐.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뭐 여기에 대한 답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타이밍은 지난번에는 자기가 일부 승자가 일부 인용이 돼서 사실상의 거의 인용이었죠. 승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듯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발신의 강도를 좀 눈치 보고 약했다 한다면 지금은 이게 승부처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TPO를 정확하게 구상하고 어저께 일가를 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석 의원은 어제 울림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기하고 장소인데요. 일단 뭐 추석 명절 그 연휴가 이번 주말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의 이슈로 여권의 모든 이슈를 가져가겠다. 근데 이런 의도가 있었고, 근데 장소가 의미심장한데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국민 평균에 비해서 높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은 곳이 TK 그 중에서도 대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면 승부를 한번 봐보겠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출신인 줄 알아요. 근데 본인의 본이 TK다. 예. 칠곡이고 대구고 여기가 내 본이다. 그리고 보수의 심장인 이곳에서 조금도 내가 물러서거나 양보할 뜻이 없다. 근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연설을 TK에서 함으로써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이준석의 손을 들어뒀던 TK 민심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TK에서 마저도 40% 초반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놓치지 않겠다 하고 TK 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게다가 이제 정확하게 초재선들을 겨냥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중진들이 지난번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와중에 일종의 이제 윤 대통령의 사인을 받은 TK가 중심이 된 PK가 중심이 된 초재선들이 나서서 당을 이제 또 한 번에 이 비대위 상황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직시해서 이제 싸움의 전선도 넓히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애써 이걸 무시하려고 하지만 여론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고 예. 저는 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리얼미터가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2.3 나왔는데 여론조사는 이제 기관마다 다르니까 이게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박원석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다 부정평가가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양 교수, 오늘 한 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번 여론조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윤핵관을 동시 겨냥한 유효타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언론 분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사법투쟁, 소위 법적 논리적 대응을 하는 사법투쟁과 함께 본격적인 여론전에 이제 돌입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앞서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왜 주호영 비대위로 지금 막 서둘러 가느냐. 결국은 시간이 촉박하다, 대안이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까 꼼수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추석 밥상에 어떻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 이런 욕심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또 반대편에는 대척점에는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또 이 암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제 저도 비대위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로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 현장 분위기의 또 열기라든지 또 저 정도 해가지고는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겠다. 저는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소위 이른바 성상납 경찰 수사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지금 어제 그 기자회견은 이 비대위 전환 반대 투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뭔가 좀 이 개혁적 보수로 어쨌든 좀 장기적인 어떤 자기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첫 신호탄을 좀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덧붙여서 유승민 전 의원 사례를 많이 언급했잖아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서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승민 대표가 소위 탄압받았던 그 사례를 얘기했던데 결국은 정치 지도자라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체제 하에서 가장 탄압받는 정치인의 어떤 이미지까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네. 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